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2D 패션 디자인을 진행하는 임사람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워서 첫 주차 인사를 동영상으로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1주차 영상은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소개 영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 교과목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업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정보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교과목명은 2D 패션 디자인이고요. 수요일 A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 B반은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업 시간이고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포토샵 자료들 다운받느라 웹하드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웹하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동일하고요. 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남겨두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2D 패션 디자인 교과목에서는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패션 캐드 프로그램 중 하나고요. 물론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패션 캐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캐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패션 도식화를 그리기 위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채택을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유가 패턴 캐드, 텍스 프로, 3D 클로 등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랑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기초 기능들을 살펴보신 후에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도식화를 함께 그려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도식화가 뭔지도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도식화는 밑에 보시면 지금 종이 딱지, 종이 인형처럼 보이는 그림, 코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도식화는요, 의상 제작을 할 때 이해를 위한 설명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략한 선으로 의복의 윤곽선을 잡고요. 내부 세밀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비례가 실물 의상과 동일해야 되고요. 부자재 종류와 크기, 수량도 상세하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비례가 동일해야 되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작품 만들 때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실례가 있어요. 제가 도식화를 그려놓고 졸업작품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제 작품을 보시더니 너 도식화에서는 단추가 5분의 1만큼 옆으로 갔는데 왜 네 실물 의상에서는 반절 정도 갔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도 졸업하기 전에 도식화가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의상 제작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던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는요, 디자이너가 도식화를 그려서 샘플실에 넘어가게 되면 그 샘플실의 재단사, 봉제사 선생님들께서 그 도식화를 보고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몇 분의 1 기준, 반절에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 이런 것까지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취업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식화를 꼭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가 도식화를 정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하는 만큼 배우고 졸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디에 입혀진 의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원래는 평면적으로 그린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입체적인 도식화, 뭐 치마가 펄럭이고 있다든지 소매가 한쪽은 들려 있다든지 하는 입체적인 도식화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뒷면, 후면, 측면, 옆면 등의 디자인은 그런 강조점에 따라서 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면, 뒷면은 꼭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추 디테일만 크게 확대해 놨는데 단추의 간격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티치, 그리고 단추 구멍이죠. 단추 구멍의 길이,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확대를 해놨습니다. 제가 도식화는요, 이 뒤에 커리큘럼 소개하면서 다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커리큘럼은요, 일단 6주차, 한 7주차 정도까지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익혀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도식화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1주차, 오늘이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프로그램 직접 열어서 위치 설명, 뭐 인터페이스 소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주차에는 간단한 도형 툴, 선형 툴, 그리고 선택 툴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는 원하는 이미지에서 컬러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메인 컬러, 보조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제가 나눠주는 요 운동화를 다 하나씩 나눠줄 텐데 여기에다가 직접 뽑아낸 컬러들로 컬러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동화 이미지가 다 달라지겠죠. 간단한 선택 툴 그리고 스포이드 툴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주차에는 컬러, 우리가 직접 컬러를 추출한 거 말고 지정을 해서 넣는 방법, 그라디언트 툴로 입체감, 음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전 툴, 반사 툴을 익히게 되는데요. 반사 툴은 도식화 그릴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옷이 양쪽이 거의 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서 반사시킨 후에 반대쪽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변형 툴, 도형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놓고 반듯하게 정렬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간단한 펜 툴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펜 툴이 일러스트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요. 일러스트에서는 펜 툴을 사용할 줄 안다 라고 하면 일러스트 한 70%는 쓸 줄 안다 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툴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식화를 그릴 때는 무조건 펜툴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4주차부터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날은 펜툴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델 이미지 따라 그리는 예제를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예제 파일을 줄 거고요. 펜으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을 갔는데 이날 컬러링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컬러링이 되어 있는데 이날은 펜으로 따는 것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주차 들어서 펜툴 기능 그리고 반사시켜서 반쪽을 복사해서 넘겼을 때 연결하는 조인 기능들을 나가고 나서 도식화 기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도식화 기초가 진행이 되어야만 6주차 수업에서 그 도식화에 패턴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주차 결석이 발생이 되면요. 6주차에 조금 본인은 해야 될 양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4주차, 5주차는 결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주차에 이제
5주차에 우리 도식화 기초 그려놨던 애들을 가지고 패턴을 입혀보도록 할 건데요. 패스파인더는 도형을 쪼개고 붙이고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기능, 이펙트 특수효과, 패턴 디자인까지 해서 도식화 만들어 놓은 간단한 도식화예요. 기초 도식화에 프린트 디자인을 해서 입힐 거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디자이너들이 꼭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는 기능이라서요. 6주차도 중요하죠. 6주차도 패턴 기능 꼭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도식화를 그릴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린 거예요. 제시해서 예제 파일로 줄 거니까 패턴만 만들어서 입혀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7주차쯤 가서요. 클리핑 마스크, 블렌딩 모드. 얘들은 여러분들 소재 스와치 있죠. 스와치 스캔한 사진을 도식화에 얹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들을 알아본 후에 중간고사로 시험 대신에 컨셉 이미지 맵을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기능들을 가지고 이미지 맵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대면 강의하는 날 예시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9주차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기능들을 활용해서 도식화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제가 순서는 팬츠, 스커트, 티셔츠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디테일이 좀 적은 간단한 거에서부터 점차적 뭐 코트, 원피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어려운 복잡한 도식화들 순서대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스커트. 이 정도는 간단한 스커트죠. 앞면이고요. 뒷면이에요. 지퍼는요. 콘솔 지퍼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지퍼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하고 쫙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밑쪽에 러플이 들어가는 부분들, 뭐 휘어졌다거나 스티치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 절개선이 있다거나, 그리고 지금 선 두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은 굉장히 진하고요. 안쪽의 선은 디테일 선은 얇고 스티치는 더 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식화에서 이런 규칙 같은 것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좀 더 복잡한 스커트로 가면 아까 PPT에서 봤었죠. 그림자 안 넣어주셔도 되지만 일단 샘플로 한번 넣어봤고요. 스티치 들어가고요. 단축 구멍 표시했고요. 주머니도 고정이 되고 이쪽에 스티치 한번 들어간다는 거 표현이 된 스커트예요. 주름 표현도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것들도 저랑 스커트 나가는 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디테일 일부러 복잡한 팬츠를 열었어요. 버튼에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메탈이라는 거, 청바지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메탈 그라디언트 기능 넣었는데 한 3주차쯤에 그라디언트 넣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청바지 디테일 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팬츠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본인이 한 디자인 중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가 단추, 똑딱이 단추로 쫙 다다다다닥 다 열리는 부분입니다. 표현할 때는 꼭 이렇게 접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 화살표 표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지금 급하게 그리느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열린다 라고 표시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도식화가 됩니다. 베스트 같은 경우 셔링 표시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도식화를 보고 이거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패턴 떠주시고 봉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단축구멍 가로로 있는데 이번에는 세로로 나 있는 거, 이런 디테일들도 꼼꼼하게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벨트가 두껍게 들어갑니다 라는 거, 그리고 플리츠에도
스티치 작업 꼭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코트? 이거 아까 봤었죠? 벨트 같은 거 분명하게 이런 사각형 버클이 들어가는구나. 단추가 구멍이 2개 있는 단추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단추 구멍을 사선으로 뚫어야 되는구나. 네, 칼라는 이 정도의 두께로 접혔구나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소매를 들고 있는 뭐 입체적인 움직이는 도식화가 쓰일 때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일론 지퍼 써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원단으로 후드, 내장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원단 비조 사용해주세요. 단추, 그 똑딱 누르는 비조 단추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단 밑가시 작업, 안단 밑가시 작업해주세요 라고 해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화살표 안쪽으로 들려요, 이쪽으로 열려요 하는 부분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짧은 바지, 숏팬츠 같은 경우도 바택 처리 꼭 해주세요 했고요. 상하 바택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밑에 옵션 벨트까지 단추 구멍의 간격, 여기서부터 남는 짧은 간격까지 다 표현을 해줬죠. 총장 95cm인데요. 9.5 떼고 구멍 시작해서 2.5 간격으로 쭝쭝쭝쭝쭝쭝쭝 넣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후드 티셔츠 같은 경우도 면 헤링본 테이프 써주세요. 뭐 4cm 겹쳐주세요. 이렇게 후드 겹치는 부분 4cm 겹쳐주세요. 그림자 표현했고요. 아일렛 처리해주세요. 스트링은 배색할 거예요. 조리개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할게요. 네, 여기 3봉으로 스티치 넣어주세요. 뭐 1.8cm 폭으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만 샘플이 왔을 때 내가 디자인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일들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식화예요. 최종적으로 한 학기 동안 저랑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12주차 정도까지는 아까 그런 도식카드를 나가고요.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액세서리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액세서리라고 해서 우리 귀걸이, 목걸이 이런 쥐얼리 말고요. 신발, 가방 이런 잡화들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건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샘플을 저장한 거예요. 네, 모자, 가방 이런 식으로 완전 증명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제품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쯤에 도식화 색깔 넣는 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5주차 이제 기말고사로 포트폴리오를 받을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대면 강의를 해서 한 중간고사 지나고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니까 우리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 보아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평가 리스트인데요. 출석이 20%, 중간기말 제가 포트폴리오 받는다고 했던 것들이 각각 35%씩 총 70이고요. 기타 수업 태도가 10%예요. 출결은요. 3번 지각은 1회 결석과 동일하고요. 결석이 4번이면 F예요. 4회째부터 F예요. 4번 결석하고 5회째 나오면 그래도 저 점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4회째부터 F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한 주 수업이 3시간이죠. 그래서 4회째부터 F 처리된다라는 거는 11번의 시수까지는 결석이 가능해요. 근데 12번째 결석부터 F가 된다는 거니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과목은 특성상 지각이나 결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진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지각이나 결석이 좀 드물었던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각이나 결석 발생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직접 열어서 인터페이스 설명을 할 거예요. 자택에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 우리의 원활한 대면 강의를 위해서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더 동영상을 꼼꼼히 시청해서 우리 대면 강의 할 때 막힘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2015 버전인데요. 사실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CS3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벌써 CS3, 4, 5, 6 나오고 CC로 넘어와서 CC도 버전이 연도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CS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기능이 추가된 것 뿐이지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되기 이전의 기능부터 추가됐을 때는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있는 것도 지금 제가 CS6하고 CC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CC하고 CS6에 큰 차이는 없고요. 툴 몇 개가 추가된 건데 그것도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버전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버전 또 얘기하면서 실무에서는 이 기능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열었을 때 화면이 구성이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면 설치했을 때 버전 따로 있고 누가 사용했던 버전 따로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누가 이런 식으로 다 꺼내서 사용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쓰려고 했더니 나는 뭐가 없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처음 설치하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맞추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 제일 윗줄 보시면 파일, 에딧,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펙트, 뷰, 윈도우 하는 부분. 여기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메뉴바라고 해요.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익숙해요. 우리 뭐 파일 들어가면 새로 열기, 새로 만들기, 파일 열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쓸 기능은 윈도우예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로 오시면 저는 에센셜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셋 에센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눌려 있는 친구들은요. 에센셜 한번 눌러야 여기에 리셋 에센셜이라고 뜨게 돼요. 에센셜 누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리셋 에센셜 해주시면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화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화면이고 이 아이콘들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설치하니까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조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커졌는데 작거나 크거나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대로 놓고 쓰느냐? 아니요. 툴박스. 여기를 툴박스라고 하는데요. 툴박스 가장 윗줄 보시면 세모 모양 땡땡 있죠? 눌러주시면 한 줄이 됐다, 두 줄이 됐다 해요. 우리 지난 학기 포토샵 했었을 때랑 동일해요. 툴박스는 기본으로 두 줄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꺼내기 수월해요.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시야에서 툴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서요. 한눈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줄로 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패널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팔레트라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패널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포토샵에서 막 레이어 패널, 히스토리 패널 이런 거 써봤죠? 일러스트도 여기 땡땡 눌러서 패널 열어보시면요. 컬러 많이 써요. 스와치 많이 써요. 스트로크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레이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기초에서는 많이 안 쓰고요. 고급 과정 갈수록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는 레이어 아마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가끔 뭐 오브젝트 삭제하거나 확인해야 될 때, 눈 껐다 켰다 해봐야 될 때 이 정도에 사용하게 되고요. 항상 있어야 되는 패널은 컬러 패널, 스와치 패널, 스트로크 패널. 항상 이거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열어서 수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요. 자, 그럴 때는요. 두 가지 방법. 리셋 에센셜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여기 액션부터 타입까지 전부 다 패널이에요.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컬러 꺼내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 꺼내주시면 되고요. 스와치 눌러서 꺼내주시면 돼요. 뭐든지 패널이 없다. 그러면 메뉴바 윈도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패널 사용할 거예요? 패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면요. 여기에서 얼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메뉴바 윈도우 가셔서 꺼내놓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패널들은 제가 그때그때 지금 여기 들어가서 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는데 우리 패널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떠요. 그거는 도화지, 도큐멘트가 안 열려 있어서 그래요. 도화지 한 번만 열어볼게요.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N 하거나 파일에서 뉴였는데 와, 똑같아요. 안 외우셔도 되죠. 이번에는 파일에서 뉴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포토샵이랑 뭔가 다르지만 대충 비슷해 보이는 뭔가 설정하는 창이 나왔어요. 여기 네임은요, 도화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잘 사용하지는 않았었죠? 한번 해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도큐멘트. 네, 이렇게 해놨고요. 밑에 프로파일은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밑에다가 입력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밑에를 알아서 바꾸면 알아서 커스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신경 또 안 써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었다가도 도화지가 이렇게 열렸죠. 아트보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크게 도화지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보통은 A4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출력하고 포트폴리오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린트 해주시면요. 여기 사이즈에 알아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A4로 맞춰놓고 단위를 밀리미터로 해볼게요. 지난 학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포토샵에서는 픽셀을 많이 사용했어요. 일러스트에서는요. 인쇄용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웹용은 단위 픽셀의 해상도 72 그리고 RGB였다면 인쇄용은 밀리미터의 해상도는 300의 CMYK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또 볼게요. A4로 맞춰놓고 이거는 가로로 열지 세로로 열지예요. 가로로 열지 세로로 열지 세로로 기본으로 놓고요. 블리드가 뭐냐면요. 없이 한번 제가 놓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해본 친구들이나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 출력을 하면요. 인쇄하고 나면 이렇게 가장자리 하얀 테두리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꽉 채워서 출력을 하더라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블리드를 3mm로 많이 사용을 해요. 실무에서. 쳐놓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애초에 작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까지 했기 때문에 인쇄했을 때도 밀려도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블리드 작업 꼭 실무에서는 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그때그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일단 이런 기능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본으로 CMYK 300 해상도 맞춰져 있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열어주시면 됩니다. CMYK로 놓고요. 해상도 300으로 놔주시면 되고요. 디폴트 기본으로 놔주세요. 이름 실시간 도큐멘트 제가 설정했고요. 이거를 설정 안 했다. 일러스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일 생소해하는 친구 있어요. 도큐멘트, 우리 포토샵에서는 도화지 하나만 열렸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5개도 열 수 있고요. 이거는 밑으로 생기겠다고 한 건데 옆으로 펼치고 싶으면 이렇게 도화지 5개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 쫘라라라락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또 하고 하나 또 하고 4페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걸로 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2개로 해주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조절해서 여러 개로 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열어도 되는 게요. 아까 제가 아트보드 툴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누르면 새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카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여러분들처럼 다시 이거 몇 번을 쓰는 거야? 됐다. 네, 이렇게 도화지를 열어볼게요. 자, 도큐멘트 열면요. 여기가 이름이고요. 이거는 현재 98%를 보고 있다는 거고요. CMYK로 열려 있다는 거고요. 밑에도 98% 보기라고 써 있어요. 100이라고 써주시면 100% 보기 표시될 거고요. 화면 조절하는 방법도 같아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50%죠? 누르면 600%고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보기가 쉬울 테니까 제가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크게 확대해서 600일 때는 이 정도. 축소하면 이 정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궁금하겠지만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포토샵은 여기 작업 안 됐죠. 도큐멘트에만 작업됐죠. 여기도 돼요. 자, 일러스트는요. 이거 전체를 도큐멘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 하얀 거 이거는 아트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트보드 툴이에요. 아트보드를 그리고 없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도큐멘트, 아트보드 차이는요. 도큐멘트는 그림을 그리거나 뭘 저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출력은 딱 여기만 돼요. JPG 저장도 딱 여기만 돼요. 얘는 도큐멘트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트보드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책상에 낙서할 수 있어도 필기한 거 가져가려면 노트밖에 못 가져가죠. 책상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네, 책상을 출력할 수는 없겠죠. 물론 책상을 집에 들고 갈 수는 있어요. 우리도 얘 일러스트로 저장하면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 조절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제 패널의 색깔이 떴죠. 도화지가 열리면 색을 쓰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저 혼자 해서 설명하면서 할게요. 기본으로는 항상 셀렉션 툴, V에 가 있으면 돼요. 얘는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그리면요. 안쪽에 채워진 컬러, 필 컬러고요. 테두리색, 스트로크 컬러예요. 스트로크 컬러를 바꾸면 테두리가 바뀌는 거고요. 필 컬러를 바꾸면 면 안쪽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검정색 화살표로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바운딩 박스가 도형이 이렇게 생겼죠. 네, 선택이 됐을 때는 변경하실 수 있고요. 선택 해제됐을 때는 얘는 바꿔도 얘는 바뀌지 않아요. 대신 설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 해주는 작업에 적용이 됩니다. 네, 검정색 화살표 선택 툴은요. 클릭 선택하실 수 있고 중복 선택은 Shift를 이용해서 해주실 수 있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Ctrl Z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오고 싶으실 때는 Ctrl Shift Z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중복 선택한 다음에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는요. 필 컬러 화이트, 스트로크 컬러 블랙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얘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D를 눌러도 되는데 D를 눌렀을 때 안 바뀌고 위쪽에 이런 게 표시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키보드 한번 보세요. D는 한글, 이응이죠. 한영키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한영키 누르고 다시 D 해주셔도 필 컬러 화이트, 스트로크 컬러 블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위쪽 보시면 화살표 있죠. Shift X예요. 화살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Shift X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는 어떻게 바꾸느냐. 항상 더블 클릭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와치 패널에서 변경되고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컬러 패널에서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스트로크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스트로크 컬러가 바뀌겠죠. 당연히 스트로크 컬러가 바뀌고 필 컬러가 선택되어 있으면 필 컬러가 바뀌는데요. 뭐가 튀어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가 튀어나오고 있죠.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직접 우리가 클릭하지 않더라도요. X를 누르면 알아서 바뀌게 여기 보세요. X를 누르면 알아서 바뀝니다. 이걸로 돌아가려면 D, 교체해 주시려면 Shift X, 뭐가 튀어나와 있는지 필 컬러인지 스트로크 컬러인지 선택하려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리고요, 이 밑에 보시면요. 흰색 컬러를 넣을 건지, 그라디언트를 넣을 건지, 안 쓸 건지 정해주실 수 있는데요. 컬러일 때는 색상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일 때는 꼭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포토샵에서. 슬라이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쓰겠다고 하면 자, 투명 도형이에요. 근데 흰색이 들어갔는지 투명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컨트롤 쉬프트 D 해보시면 배경 투명 보기 단축키인데 이렇게
투명한 건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D 해주시면 원래대로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 지울 거니까요. 선택 툴로 드래그해서 전체를 잡아주고 딜리트로 삭제했어요. 필 컬러는 하고 싶은 색으로 놓고요. 스트로크 컬러도 하고 싶은 색으로 놨어요. 간단한 도형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사각형 도형 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쬐꼬만 삼각형 까맣게 채워진 게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툴박스 보시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쬐꼬만 삼각형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꾹 클릭하거나 우클릭을 해보시면 세부 다른 툴들이 더 나오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C 버전이라서 우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CS6, CS5 그 이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우클릭이 아니라 얘를 꾹 클릭하고 있어야 메뉴가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사각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부 메뉴가 나왔을 때요. 마우스를 여기 세모 모양 있는 바를 뿅 클릭해 주시면요. 얘는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원형, 그리고 오각형, 뭐 육각형도 되고 칠각형도 돼요. 그러니까 다각형이죠. 다각형, 그리고 별툴, 그리고 얘는 플레어 툴인데 플레어 툴은 사실 도형 툴이라기보다는 장식 툴에 가까워서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이에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이렇게 그릴 때는요. 우리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고요. Alt Shift를 누르면 중앙 센터에서부터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방법 동일합니다. 자, 라운드 사각형은요. 드래그하면 라운드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 Shift를 하면 센터에서부터 정사각. 그냥 Shift만 누르면 정사각이고요. 동그라미 그리시면 타원 그리실 수 있고요. Alt Shift 누르면 센터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 있고 Shift를 누르면 그냥 정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각형 툴은요. 드래그를 하면 다각형이 그려지는데 Shift 누르면 반듯하게 서 있는 다각형이고요. Alt Shift도 동일해요. 얘는 Shift나 Alt Shift나 동일합니다. 대신 얘는요. 드래그를 할 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꼭지점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방향키를 드래그할 때 아래로 누르면 꼭지점이 줄어들면서 최종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Shift 누르면 반듯하게 서 있는 삼각형도 되고요. 자, 별 툴. 스타 툴은요. 드래그를 하면 별이 그려지고요. Shift를 누르면 두 다리로 반듯하게 서 있는 별이고요. Alt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뭔가 약간 폭이 좁은 뾰족한 별이 그려지게 됩니다. 별도 마찬가지로요. 드래그할 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꼭지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드래그할 때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면 꼭지점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더 줄여보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저는 이 별로 그리는 삼각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 같이 삼각형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를 한 번만 볼게요.
앵커 개수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앵커 하나만 이동하면 이등변이 돼요. 근데 별로 그린 삼각형은 중간에 앵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살짝 찌그러지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삼각형 그릴게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각형, 도형 툴을 선택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다시 말씀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죠. 플레어 툴은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렌즈 표현하는 툴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만큼 막 낙서를 했어요. 이거 이제 닫고 도형 그리는 거 이제 알아봤죠? 자, 컬러를 군데군데 바꾸는 거 선택 툴로요. 클릭, 스와치에서 클릭, 클릭 하셔도 되고요. 컬러 패널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하셔도 바뀌어요. 자, 그런데 컬러 패널 조절 좀 할게요. 컬러 패널은요, 쭉 옆으로 가셨을 때 내림 단추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 옵션 꼭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생기고요. 이거 없으면 작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무조건 컬러 패널은 쇼 옵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스와치는 얘가 작으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스와치 패널에서 내림 단추 가셔서 라지 썸네일 뷰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크게 색깔 보시고 나중에 패턴도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패널 중에 하나가 스트로크였죠. 스트로크도요. 내림 단추에서 쇼 옵션에서 이렇게 크게 놔주세요. 그래서 스와치 이렇게 보고 스트로크 보고 하면서 모든 메뉴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왜 또 이렇게 설명드렸냐면요. 테두리 두께도 조절할 거 있고요. 이거는 선일 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면이라서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스트로크 패널 나갔는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끝을 동글게, 각지게 차이 보이세요? 끝을 동글게, 각지게 해주실 수 있고 얼라인 스트로크는 보통은 이렇게 선 안쪽 가운데로 파란 패스가 지나가는데 안쪽으로 넣거나 바깥쪽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요. 가운데에다가 놔주시고 미터 조인에다가 놓고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정도 알게 되었으면 예제 파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화지 닫고 웹하드에서 파일을 좀 다운받아 오도록 할게요. X 눌러서 저장하실 분들 예스 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저장은 하지 않으실겠죠? 이거를 네, NO에서 그냥 끄도록 할게요. 자, 웹하드에서 다운받을 건데요. 웹하드 우리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당황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데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동일합니다. 네, 들어와 주시면요. 월, 화, 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 2D 패션 디자인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월요일 수업, 화요일 수업이라서 제가 이름 혹시 헷갈릴까봐 뒤쪽에 요일 적어놨으니까요. 3번 2D 패션 디자인이 여러분들 교과목이에요. 들어와 주시면 제가 지금 올려둔 파일이 하나 있죠. 이거 다운받아서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거 왜 이러냐면 제가 혹시 집에서 버전 낮은 친구들 있을까봐 CS 버전에서부터 열릴 수 있도록 하위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도화지가 지금 안 잡힌 경우에요.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파일은요. 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파일은 CS
6부터는 이렇게 뜨도록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버전이 뭐일지 몰라서 버전을 낮춰서 저장했더니 도큐멘트는 읽혀지지 않고 딱 이렇게 파일들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열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면요. 흰색 도화지 늘리면 되죠. 아트보드 툴 선택하시고요. 배경이 하얗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늘릴게요. 그리고 검정색 셀렉션 툴 선택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우리 일단 이 위에 것만 나갈 거고요. 이 밑에 거는 시간이 되면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 선택 툴. 이 검정색 화살표 셀렉션 툴을 전체 선택 툴이라고 해요. 얘의 기능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런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우리 확대할 수 있으니까 Alt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쭉 밀어서 크게 확대할게요. 전체 선택 툴은 이렇게 도형을 하나씩 클릭할 수 있는 툴이에요.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가 잡히게 되는데 이 바운딩 박스는 여러분 그 포토샵 컨트롤 T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확대하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가장자리에다가 마우스 놓고 회전도 하실 수 있는 툴이에요. 중복 선택은 Shift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만 잡았지만 가운데 얘가 낑겨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꼭 파란색도 잡은 것처럼 보여지죠. 이런 경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체를 다 박스로 잡았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바운딩 박스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바깥쪽 박스는요, 라운드 사각형이죠. 회전도 가능하고요. 사이즈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전체를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전체 선택 툴이에요. 전체 선택 툴은요, 이것도 포토샵이랑 마찬가지인데 클릭하면 지금 이 카트와 바퀴가 이미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잡히는데요. 선택해서 끌고 다니시면 이동이 되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얘는 색이 채워져 있는 곳 오렌지색 영역을 벗어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동이 아니라 선택 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사를 하고 싶다. 선택해서 바운딩 박스가 생겼을 때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복사를 하실 수 있고요. 복사했을 때는요. Alt 누르고 이동하면서 Shift 누르면 반듯하게 복사하실 수 있고 수직이나 수평이나 45도 대각선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얘는 전체 선택 툴은 선택 그리고 이동, 복사가 가능한 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크기 조절, 회전 한번 또 볼게요. Alt 누르고 옆으로 복사해서 놔주셨을 때요. 그냥 대각선으로 당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비율이 깨지죠. 저는 이런 거 추천 안 해요. 한 번에 꼭 항상 마우스 대각선으로 가장자리에 놓고 Shift 눌러주시거나 Alt Shift 눌러서 비율, 비례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전할 수도 있겠죠. 다시 얘를 가지고 왔고요.
가장자리에 마우스 놓고 빙글 돌릴 때 그냥 놓으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요. Shift 누르고 돌리면 딱딱 45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90도, 180도 돌아간 하트를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별 하나를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별 하나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카피하면 될 거고, 얘는 복사해서 키우고, 얘는 복사해서 줄이고, 얘는 복사해서 회전을 했네요. 한번 해볼게요. Alt, Shift, Alt, Shift, Alt, Shift, Alt, Shift. 45도 대각선도 Shift였죠. 자, 그럼 얘는 다시 Alt, Shift, 얘도 Alt, Shift, 얘는 그냥 Shift 45도 회전이라고 여기 써 있어서 Shift 눌렀어요. 뿅! 완성입니다. 좀 작죠? 좀 키울까요?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분 선택 툴로 넘어올게요. 부분 선택 툴은 이거 하얀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요, 선택이 돼요. 근데 다른 점은 바운딩 박스가 안 생겨요. 사이즈 조절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선택했으면 Alt 누르고 복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요, 앵커점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파랗게 선택이 됐죠. 제가 클릭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여기 흰색. 클릭한 데만 파랗게 되는데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당겨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시 얘를 Alt, Shift 눌러서 카피해 주시고 여기를 늘릴게요. 얘만 클릭한 다음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부분 선택 툴은 앵커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두 개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Shift를 이용해서 3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점은 움직이는 거고요. 하얀 점은 고정점이에요.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요 앵커와 요 앵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여기 앵커는 내려와야 되고요. 4개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3개를 하나, Shift 하나, Shift 하나 중복 선택해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해보면요, 뭐가 헷갈리냐면요, 클릭하고 어디가 앵커인지 이렇게 분명히 흰색으로 사각형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안 보이는 상태로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흰색인 상태예요. 이거 안 늘어나요. 무조건 파란색이어야 돼요. 깔짝깔짝해서 흰색이 보이면 그때 Shift 누르고 정확하게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할 때 다른 데들은 꼭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어디라도 한 군데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 내가 이동시킬 점만 파란지 확인한 다음에 그 파란 점을 다시 한번 끌어다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까지 잡았네요.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해제하고 얘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져올 때 여기 파란색 점 하나 있는데요 하는 거 있죠. 파란 점이 아니라 이건 센터예요. 마우스 아래쪽으로 내리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육면체 만들기 이 옆으로 넘어올게요. 이거는 방법이 조금 순서가 몇 개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그 순서가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무 색이나. 저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Shift 누르고요.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전체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45도 회전을 했어요.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위를 누를 건데요. 부분 선택 툴을 선택해서 위에 앵커를 클릭하고 아래로 살짝 내렸고요. 밑에 있는 앵커도 클릭해서 위로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선택됐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안쪽을 클릭해서 4개의 앵커가 모두 파랗게 선택이 되면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컨트롤 F라는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F, F는 프론트예요. 지금 이 앞으로 하나가 이렇게 더 붙은 거예요. 컨트롤 F 했으면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고 여기도 클릭할게요. 파란 점은 움직이는 점이었죠. 흰 점이 고정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죠. 슈슈슈슈슈슈슈 내려서 옆면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살짝 짙은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만 파랗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안쪽을 클릭해서 모든 앵커가 파랗게 선택이 되면 다시 한번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F 앞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고정시킬 거라서 위에 하나, Shift 누르고 아래 하나. 지금 이쪽만 파랗게 선택했죠. 자, 그러면 하얀 면은 고정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덮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음영 넣어주시면 정육면체 완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45도 Shift 눌러서 회전한 다음에 부분 선택 툴로 위에 앵커 클릭, 밑으로 내리고 아래 앵커 클릭, 위로 올리고 안쪽을 클릭해서 다 파랗게 선택이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F 2개가 됐을 건데 저처럼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세요. 2개예요. 위에 앵커 클릭, Shift 누르고 오른쪽 앵커 클릭. 내립니다, 내립니다, 내립니다. 반듯하게 내리고요. 컬러를 넣었어요. 다시 한번 안쪽을 클릭해서 모두 파랗게 선택이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F 2개가 됐고요. 본인을 믿으세요. 왼쪽 상단 앵커, Shift, 왼쪽 하단 앵커 클릭. 넘깁니다. 딱 갖다 붙여주시면 색깔 바꾸고 완성입니다. 자, 선택 해제하실 때는요, 빈 바탕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Shift A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요, 빌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얘를 활용해 볼게요. 부분 선택 툴로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당연히 안 와요. 왜냐? 여기 앵커점 2개 겹쳐 있었던 거죠. 이쪽 면, 이쪽 면 거. 근데 우리가 한 번 클릭했기 때문에 더 위에 있었던 얘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릭으로 하는 것보다 드래그를 해서
이 안쪽 영역에 있는 건 다 잡히도록. 그러면 여기는 두 개도 다 잡혔겠죠? 그리고 나서 잡아당기면 하얀색은 고정이라 그대로 있고 파란 점들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창문 하나 그리고요. 부분 선택 툴로 오른쪽 상단, 쉬프트로 오른쪽 하단. 기울기 맞췄고요. 안쪽을 클릭해서 전체가 다 파랗게 선택이 되면 Alt 눌러서 카피, Shift 눌러서 두 개 중복 선택한 다음에 Alt 눌러서 카피 해주시면 건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내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 선택 툴로 하고 45도 이씨야. 저 회전이 안 돼요. 왜 회전이 안 되지? 됐다. 45도 돌려주고 위아래 이렇게 찌그러뜨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릴 때 아까 이렇게 정육면체로 내렸는데 처음부터 길게 더더더더더 길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처음부터 길게 작업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편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도형 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 툴이 기본이고요. 바깥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툴을 꺼내 볼게요.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죠. 우리 필 컬러 안 쓰겠다고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 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는데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에요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한 거고요. 센터에다 놓고 Alt Shift를 놓고 드래그를 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인데 지금 가로 5cm, 세로 3cm로 사각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 도형이 필요할 때는요. 그냥 도큐멘트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 클릭하라고 해서 여기다 할게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옵션 창이 떠요. 단위는 PT라고 나오는데 CM이라고 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넓이를 5cm. 그럼 알아서 PT 단위로 바뀌는데 이거 설정하는 거는 환경 설정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바꿨으니까 그냥 냅두고 진행해 볼게요. 높이는 3cm. 적었으면 OK. 자,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 도형은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나오는 옵션 창에 수치 적어주시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래그하면 라운드고요. 자, 5cm, 3cm, 0.5 라운드의 사각형을 그리래요. 이 라운드 수치가 0.5인가 봐요. 뭔가 얘는 덜 동그란데 얘는 엄청 둥그렇죠. 클릭해 보시고요. 5cm, 3cm, 0.5cm. 코너 레디어스예요. 코너 레디어스 수치가 높아지면 코너가 커지면서 원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커지면 동그래져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드래그 할 때 방향키를 올리면요. 코너 레디어스 수치가 높아지면서 원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요. 드래그 할 때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면 코너 레디어스 수치가 내려가면서 뾰족한 사각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여기 라운드 위젯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CC 버전에만 떠요. 이거 제 거 이하 버전에서는 안 떠요.
다 그리고 나서 원래 라운드 값 수정이 안 됐었어요. CS6까지.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그릴 때부터 원하는 라운드 값을 주기가 너무 어렵다. 나중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온 기능. 한번 되는 분들만 해보세요. 라운드 위젯을 끌어당기면 동그래지고요. 미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CC부터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원은요. 드래그하면 타원,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 센터에서부터 알트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센터에서부터 정원. 자, 그리고 가로 5에 세로 4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지정될 때는 도큐멘트 클릭해서 5cm, 4cm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5cm라는 거고요. 여기가 4cm라는 거예요. 자, 다각형. 센터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 아까 제가 삼각형 하느라 이렇게 됐네요. 센터에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다각형. 가운데를 클릭하면 2.5cm. 반지름이 2.5를 했으니까, 그리고 오각형을 했으니까 값개수 5개. 오각형이고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위로 높이면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됐다. 꼭지점이 많아지고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밑으로 내리면 꼭지점 줄여서 삼각형 그리실 수 있었고요. 별 그려볼까요? 별 툴로 센터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이것도 제가 아까 시범 보여드리느라 삼각형이 됐네요. 이렇게 별이고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위로 올리면 꼭지가 많아지고,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내리면 꼭지가 줄어들고. 자, 반지름 2.5에 내각 반지름 1이래요. 뭔진 모르지만 일단 해보면요. 레디어스 1, 2.5cm, 레디어스 2, 1cm. 팔각이니까 포인트 8. 오케이 해주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반지름 2.5라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라는 거고요. 내각 반지름 1이라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는 거예요. 내각 반지름이 커지면 이렇게 한 1.5나 2cm 정도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뚱뚱한 별이 다 똑같겠죠. 이렇게 뚱뚱한 별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각 반지름이 이렇게 별이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도형 그려봤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순서대로 이제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정사각형, 라운드 사각형을 그릴 때 조금 조절해서 방향키로 조절, 동그라미 하나, 다각형도 하나, 다각형으로 삼각형도 하나, 별도 하나, 얘는 알트 쉬프트였죠? 하나,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됐는데 짧죠?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래그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안으로 살살살 미세요. 컨트롤로 살살살살. 너무 이렇게 안으로 밀면 쑥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밖으로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사이즈 딱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형 툴이에요. 이제 도형 툴 닫고요. 선형 툴. 선형 툴은 라인 세그먼트 툴. 원 표시가
단축키예요. 얘도 바깥으로 툴을 꺼내보면요. 이 예제 모양들이 그려져 있죠. 선형 툴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에 넣고 작업을 똑같이 지금 해놓은 대로 할 거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 첫 번째 툴은요.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수직선, 수평선, 45도 대각선을 그리실 수 있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자기 맘대로 선을 막 그릴 수 있는 툴이에요. 두 번째 아크 툴, 곡선 툴인데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되고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내 맘대로 곡선이 그려지는데 드래그 할 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볼록해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점점 평평해지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툴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방향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닫혀있는 아크 툴이죠. 뭔가 도형이 됐어요. 파이 조각처럼. 이럴 때는 도큐멘트 클릭하세요. 그리고 타입을 클로즈로 바꿔주시면 닫혀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은 스파이럴 툴. 스파이럴 툴은 드래그를 하면 달팽이 모양이 그려지는데요. 드래그 할 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패스가 하나씩 길어지면서 안으로 돌돌돌 말리게 되고요. 방향키를 아래로 빼면 패스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곡선 툴처럼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드래그를 할 때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돌돌돌 말린 종이의 단면 같죠? 다시 컨트롤 눌러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사이즈 좀 줄여야겠네요. 방향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사각형 격자 툴이에요. 요만큼 쉬프트 누르고 그리면 격자 그릴 수 있는데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위로 올리면 행이 늘어나고요. 내리면 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원래 내려놓고 방향키를 오른쪽 걸 누르면 열이 늘어나고요. 왼쪽 걸 누르면 열이 줄어들어서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표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형 격자 툴. 원형 격자 툴은 이거 그냥 사용하면 이런 모양인데요. 분리했죠. 자, 이거는 여기다가 할게요. 드래그 할 때 방향키를 왼쪽으로 눌러서 빼면 선이 사라지면서 동그라미만 남고요. 방향키를 원래대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조각 개수 많게 해놓고 방향키 아래로 누르면 원의 개수가 빠지면서 피자파이 조각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생겼죠? 너네도 이리 와. 네, 이렇게 해서 선형 툴까지 써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로 와서요. 얘 해볼 수 있어요. 얘부터 할까요? 쉬워 보이는 거. 이걸로 만들어주고요. 필 컬러를 넣고 스트로크 컬러도 넣어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A로 선택 해제했고요. 바둑알이니까 동그라미로 스트로크 컬러 안 쓰겠다고 하고 필 컬러만 검정색을 선택했어요. 센터에서부터 Alt Shift 선택 툴로
Alt, 아무데나 그냥 카피를 한 거예요. 모양 안 똑같아도 돼요. 그리고 흰색 바꿔서 흰색도 복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바둑판 그리실 수 있고요. 동그라미를 또 그려야겠네요. 달팽이 집을 달팽이 집을 집시다. 위치 잡아주고요. 안에는 스파이럴이네요. 그러면 스파이럴 툴로. 아까 우리가 방향을 바꿔놨었죠? 더블 클릭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달팽이도 됐고, 그럼 이제 돼지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돼지랑 팬더 그리면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돼지 색깔도 내 마음대로. 얼굴 하나 그리고요. 코를 하나 그려서 색깔 바꿔주고요. 귀를 먼저 그릴까요? 삼각형이니까 폴리건으로 이미 되어 있네요. 알트로 카피해서 귀도 올려놓고요. 스트로크 컬러 안 쓰겠다고 하고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선택해서 눈을 그리고 알트로 복사하고 또 알트로 복사해서 놔주시면 돼지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이요. 완성된 거 보면 끝에가 동그랗죠? 우리 아까 이거 스트로크 패널에서 할 수 있었어요. 라운드 조인으로. 선택해서 라운드 조인 클릭.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조인 눌러주시면 돼지 완성. 자, 팬더 그려볼까요? 팬더는 이 색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얼굴 그리고 손 그려서 복사해주고요. 눈두덩이를 그려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필 컬러 맞춰서 눈 하나 그려주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흰색 맞춰서 선 두께를 조절하고 전체 선택 툴로 2개 중복 선택해서 카피해서 회전해주고 귀를 그려야 되죠? 귀를 그렸는데 자, 귀를 얘 뒤로 넘겨야 돼요. 우리 레이어 순서 뒤로 넘기는 거 선택 우클릭해서요. 오렌지 가서 제일 앞으로 보내기, 한 단계 앞으로 보내기, 한 단계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예요. 옆에 단축키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맨 뒤로 보내기는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여러 번 하는 방법을 쓸게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그룹 정렬 배열 나가는 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샌드백워드로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여는 대괄호 여러 번 하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 이거 다 얘보다 앞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Alt, Shift 해주시면 팬더도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트록 패널까지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이 캐릭터와 이 밤하늘을 그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주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